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UFC 314에서 디에고 로페즈를 상대로 심판 전원일치 48대 47, 49대 46, 49대 46으로 판정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이번 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로페즈를 맞아 노련하고 기술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 것이죠. 몇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영리한 전략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경기 내내 잽과 로우킥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격을 적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로페즈의 강력한 펀치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잽을 던지거나 페이크 동작을 취하면 로페즈는 그 빈틈을 노려 펀치를 날렸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재빠르게 거리를 벌리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은 대부분 볼카노프스키에게 있었지만 로페즈의 강력한 펀치가 몇 차례 적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볼카노프스키는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5라운드에서는 볼카노프스키의 치고 빠지기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힘으로 맞서는 대신 잽을 활용하며 끊임없이 움직였고 로페즈의 강력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회피했습니다. 로페즈는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의 눈을 찌르는 반칙성 플레이도 그의 심기를 건드렸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그가 가진 강력한 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업계 최고의 격투 지능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로페즈가 그를 도발하고 소리 지르고 압박하려 했었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침착함과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잽을 던지며 옥타곤을 넓게 활용하는 전략으로 로페즈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엘리트 레벨의 선수답게 상대가 얼굴에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흔들릴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로페즈는 경기 내내 잽에 시달렸고 볼카노프스키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볼카노프스키가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상대로 거리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로페즈는 키가 15cm 더 크고 리치도 2.5cm 더 길었지만 볼카노프스키의 치고 빠지기 전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 차이입니다. 신체 조건만 놓고 보면 로페즈가 거리를 장악해야 했지만 볼카노프스키는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사실 로페즈도 좋은 잽을 가지고 있었지만 활용 빈도가 낮았습니다. 로페즈는 볼카노프스키의 강력한 펀치들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놀라운 맷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오버핸드, 레프트 훅, 스트레이트 라이트 등 온갖 파워를 실어 로페즈를 공격했지만 로페즈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버텨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쏟아부었지만 로페즈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로페즈는 정확히 맞히지 않아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를 쓰러뜨린 오버핸드 펀치는 정확히 턱에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그 펀치는 볼카노프스키의 어깨에 스치듯 맞았고 주먹의 옆면만 얼굴에 닿았지만 그는 휘청거렸습니다. 만약 로페즈의 펀치가 어깨에 흡수되지 않고 턱에 정확히 적중했다면 볼카노프스키는 KO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볼카노프스키는 몸을 뒤로 젖히는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키가 큰 상대를 상대로는 매우 위험한 동작입니다. 펀치는 여전히 닿을 수 있고 실제로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는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펀치를 맞은 것에 좌절하는 대신 그는 몸을 뒤로 젖히는 대신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각도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파이터의 현명한 대처 능력입니다. 그 이후로 로페즈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볼카노프스키의 노련한 움직임과 전략적인 플레이에 로페즈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매우 영리한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우킥을 차는 척 페인트를 준 뒤 부드러운 동작으로 같은 쪽에서 오버핸드 펀치를 날리는 것이죠. 로우킥과 오버핸드 두 가지 공격을 같은 방향에서 연계하는 기술은 흔히 볼 수 없으며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대가 다리를 들어 킥을 맞거나 피하려 하면 다리가 공중에 뜬 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을 볼카노프스키가 노리는 것입니다. 로우킥을 미끼로 사용하여 상대가 멈춰있는 틈을 타 오버핸드 펀치를 적중시키는 것이죠. 경기 내내 잽과 로우킥, 잽과 로우킥, 왼쪽 잽, 왼쪽 로우킥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듬은 로페즈의 파워샷을 유도하고 볼카노프스키가 공략할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로페즈는 오직 강력한 한 방만을 노리는 듯했습니다. 해설자 조 로건의 말처럼 로페즈는 매번 펜스를 향해 풀스윙을 했습니다. 그는 매 타격마다 홈런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점이 차이입니다. 로페즈는 볼카노프스키처럼 기술적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라기보다는 진정한 파워펀처에 가깝습니다. 패더급에서 그처럼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선수는 드뭅니다. 로페즈를 더욱 위협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KO 파워와 체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시 에밋, 체드 맨데스, 일리아 토프리아처럼 패더급의 강력한 펀처들은 대부분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형은 폭발적인 파워를 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로페즈는 다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지만 여전히 강력한 KO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페즈는 오르테가와 에블로에프의 경기에서처럼 강력한 펀치를 휘둘렀습니다. 이전처럼 잽을 날리고 오버핸드 펀치를 적중시키려 했지만 이번에는 볼카노프스키가 너무 빨랐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점은 볼카노프스키가 경기 내내 레슬링을 얼마나 자주 활용했는지입니다. 이는 볼카노프스키의 뛰어난 격투 지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굳이 싸움을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레슬링을 이용하여 로페즈의 리듬을 깨뜨리고 흐름을 끊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로페즈를 펜스에 몰아넣고 클린치 싸움을 걸어오는 장면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솔직히 클린치 상황에서는 로페즈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클린치 싸움에서 꽤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린치 상황에서 펀치를 적중시키고 포지션을 잘 컨트롤하며 심지어 니킥까지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노련하게 상황을 섞어갔습니다. 로페즈에게 2번이나 다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기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컨트롤했습니다. 로페즈가 보여준 몇 번의 강력한 파워가 아니었다면 볼카노프스키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분명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25분 중 약 23분 동안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디에고 로페즈가 단 몇 번의 폭발적인 순간만으로도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페즈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볼카노프스키는 25분 내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한 라운드, 심지어 경기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페즈는 경기 내내 단 몇 번, 아마도 5번에서 7번 정도만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내면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KO 시킬 수 없는 상대를 상대해야 했지만 파워펀처인 그는 끊임없이 볼카노프스키를 압박하고 쓰러뜨리고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경기 내내 로페즈는 볼카노프스키를 도발하며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침착하게 도발에 응하지 않고 규율을 지키며 자신의 경기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디에고 로페즈가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를 이기려면 단순한 파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잽을 더 많이 던지고 페인트 공격을 활용하며 케이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패더급에서는 단순히 KO 파워에만 의존해서는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물론 헤비급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145파운드급에서는 기술적인 깊이가 필수적입니다.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기는 동시에 큰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일리아 토프리아는 얼마나 대단한 선수일까요? 토프리아는 로페즈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볼카노프스키를 2라운드 만에 KO시킨 것이죠. 물론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불과 몇 달 전 이슬람 마카체프에게 KO 패배를 당했고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리아 토프리아가 볼카노프스키에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할 수 있는 파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는 패더급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처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시 에밋이나 제레미 스티븐스 같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아 토프리아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펀처입니다. 그의 타이밍 감각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패더급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처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위협적인 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파워만 놓고 보면 조시 에밋 같은 선수만큼 강력한 펀치를 날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아 토프리아는 마치 수술처럼 정확하게 상대의 턱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는 뛰어난 타이밍, 정확성, 그리고 모든 펀치를 성공시킬 만큼의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는 현재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 무서운 점은 그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카노프스키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경기에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추가한다고 해서 항상 전반적인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맷집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우킥을 차는 첫 페인트를 준 뒤 오버핸드 펀치를 날리는 기술, 영리한 레슬링 활용, 그리고 디에고 로페즈를 상대로 클린치 싸움을 걸어간 방식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로페즈가 주짓수에 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로페즈와 같이 주짓수가 강한 상대를 상대로 자신감 있게 그래플링을 시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여전히 주짓수 분야에서 가장 똑똑하고 계산적인 선수 중 한 명이며 우리가 본 선수 중 가장 뛰어난 격투 지능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카노프스키는 UFC 역사상 맷집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턱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KO 패배를 당하기 전에도 몇 차례 다운을 당한 적이 있었죠.
볼카노프스키가 화강한 턱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펀치를 맞고도 계속 싸워나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디에고 로페즈와의 경기 이후 그의 맷집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여전히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펀치를 여러 차례 허용했지만 KO 패배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볼카노프스키가 전성기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성기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승리는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에게 정말 놀라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제 알도의 팬이고 알도는 저를 e스포츠에 빠지게 만든 선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 알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알도를 넘어 역대 최고의 패더급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마땅한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KO 패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에고 로페즈처럼 위험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이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이제 2번이나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무려 7번이나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죠. 알도의 기록과는 단 4승 차이입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의 업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볼카노프스키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커리어 후반기에 타이틀을 되찾고 떠오르는 위협적인 도전자에게 승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패더급 코트 역대 최고라는 칭호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조제 알도를 옹호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볼카노프스키가 이미 알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